미국 주식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팔짱을 끼게 되네요. 네, 다우지수는 1.01%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1.13, 나스닥 지수 0.9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FOMC 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 그런 부담감들이 아닐까라고. 최후의 발악 같아요. 네, 최후의 발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왜? 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드리운 매 그림자 뭐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드 자동차죠. 이제 제2의 페덱스처럼 약간 인식이 된 뭐 이런 성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의 패대기. 네, 제2의 패대기가 됐습니다. 예. 자, 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공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지표 중에 간밤에는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특히 8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에 마이너스 10.9%였으니까 전달에는 많이 좀 착공을 안 하다가 뭐 기저효과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 주택 시장은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올랐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0.3%였잖아요. 예. 그걸 고려를 한다면 주택 준비 이거 뭐지? 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좀 우려로 더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옵니다. 뭐 계절적 요인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원래 착공 허가 건수가 이 착공 건수보다 더 많은데 이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좀 나왔으니까 주택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아무튼 이 착공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더했다. 금리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 저희 뭐 차트 하나 보시죠. 미리 준비한 네네네. 거 기왕 보실 거. 네네. 주택 경기는 침체를 가리킨다. 이겁니다. 계절적으로 뭐 들쭉날쭉하는 거 이거 사실은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이게 월별로는 사실 노이즈가 좀 끼어요. 지수에는. 왜냐하면 주택 착공은 말 그대로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무더위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아주 또 폭염이 계속되면 콘크리트를 못 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사상으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월별 데이터로 보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이동 평균으로 보거든요.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면 지금 넉 달 연속 밑에 끄트머리 있죠? 4 months of declines in a row. 그래서 4개월 연속으로 지금 밑으로 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꺼지기 시작한 때쯤 되면 항상 이제 여기 회색 봉이 경기 침체인데 항상 경기 침체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흐름으로 사실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거는 12개월 평균으로 해서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를 같이 그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일단은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먼저 꺾이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 위에 있는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꺾이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선행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착공 그렇죠. 삽질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늦게 지금 허가 건수에서 추가적으로 착공 건수가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지금 밑으로 확연히 꺾이는 모습은 그래프상으로 추세상으로는 드러난다. 그래서 월별 데이터 자체에 뭐 주가 호재냐 악재냐를 따질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시장 월가에서는 이 8월 주택 착공 건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왜 이렇게 나왔어 하면서 우려는 좀 우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 그렇죠. 지표가 잘 났다 우려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허가 건수는 또 너무 안 좋아서 시장 처음에는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허가 건수를 보고 이거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믹스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월별이 아니라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주택 시장은 좀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각각 4%, 3.6%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10년물 3.6% 돌파한 것은 뭐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게 2년물은 이게 각 데이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99까지 올라간 것로도 좀 나오고 실제 CNBC는 4%는 안 넘었다고 나와요. 그쵸. 3.987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넘은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약간 데이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4%에 거의 이제 근접한 수준까지 장중에 올랐다가 뭐 그 밑에서들 좀 마감은 했습니다만 일단
국채 금리도 여전히 금리에 대한 공포심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국의 어떤 매파 경쟁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릭스방크라고 하는데 얘네가 100bp를 그냥 인상을 시켜버렸는데요. 이게 30년 만에 최대 금리 인상 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누가 더 매파냐에 대한 경쟁이 붙은 듯한 느낌도 나는데 그럼 이렇게 뭐 했으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영향을 받았나? 아니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뭐 장중에 110을 넘기도 하고 계속 달러와 강세는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가장 매파다라고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내일이겠죠? 모레겠구나. 그때 이제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우 매파적일 것 같아라는 좀 우려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어제 장은 이렇게 금리에 대한 공포가 좀 잠식했던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실은 뭐 계속 있었던 얘기들의 까놓고 봐야지. 정리죠. 이게 뭐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하루 남은 상황에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어제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절성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차트를 보면 S&P 500 지수의 계절성 그래서 이게 5일 평균 그 등락률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달을 같이 보여드려야겠네요.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계속 얘기했지만 9월이 월간 수익률로 제일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월가의 전략가들은 그게 아니고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중순 전까지 최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발라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9월이 최악이긴 하지만 9월 상순은 괜찮다. 9월 중순 이후 하순이 안 좋고 10월은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것 같지만 10월 하순이 좋았지 10월 상순은 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9월 15일 이후 10월 15일 이전 이 한 달이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기간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골짜기를 9월과 10월에 딱 중간에 지금 빨간 점 있죠. 그 시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1945년 이후 계속 평균치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약간 옅은 회색으로 된 게 1945년 전체 평균이고요. 지금 이제 요게 7일 평균으로 현재거든요. 여기에 이제 현재 지점은 빨간색으로 점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45년 이후 평균치에 비해서는 오히려 덜 빠지고 있다 지금 9월에. 그래서 계절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역시 타임 파저티브란 말은 그 달에 주가가 전일 대비 상승한 날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45년 이후 보면 밑에 회색 저만큼 빠져 있죠. 지금은 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1년 내내 따지면 가장 밑으로 빠져 있을 시점이라는 거죠. 원래 계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FOMC 저는 뭐 이게 뚜껑을 열고 나면 오히려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에 한 70%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안 좋은 상황 그냥 계절적인 요인이 같이 가세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월가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월가 이슈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같이 좀 담아서 주요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몇 개만 3개 정도만 추려왔습니다. 자, 1번 길게 보면 미국보다는 이머징 주식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MO라고 월가 투자은행인데요. 여기서 매달 향후 7년간 주요 자산별 기대 수익률 전망치를 내놔요.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번에 낸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아래 표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채권도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매력적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쪽은 주식, 파란색은, 빨간색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 먼저 보시면 여기 제일 높은 8.7% 그러니까 7년간 연평균 8.7% 수익률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머징 가치주입니다. 맨 끝에 잘 안 보이나요? 네네, 잘 안 보여요. 아, 보일 거예요. 저희는 프로그램 저것 때문에 가리는데 시청자들은 보이세요. 저기 안 뜨니까. 그래서 이머징 밸류라고 돼 있죠. 이머징 가치주가 8.7% 앞으로 7년간 매년 8.7% 수익률을 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전체 시장이 플러스 4.8이죠. 4.8. 이게 막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위에 제가 글로 써놨어요. 이머징 연 플러스 4.8. 이거는 전월 전망치랑 똑같아요. 저분 안 보이니까 모니터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려고. 요 이제 다음 거는 전 세계 미국을 뺀 전 세계 시장이에요. 전 세계 시장의 스몰 캡, 라지 캡 4.2, 2.6.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스몰 캡이 마이너스 1.0,
또 라지 캡이 대형주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전망이 됐어요. 오히려 미국은 향후 7년간 보면 연평균 마이너스 수익을 계속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요거는 지난달보다는 좀 덜 나빠진 거예요. 지난주 미국 대형주 수익률이 연 마이너스 2.2로 전망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1로 전망했고요. 미국 스몰캡도 원래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9로 전망했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이머징이 좀 길게 보면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거고요. 네. 본드 진영으로 넘어가도 역시 이머징 본드, 이머징 채권이 3% 기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라고 빨간색 가운데요. 5개 중에. 그다음 미국은 다 마이너스죠. 예, 미국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머징에 조금 더 그 무게 중심을 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의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 경제 호황 국면 또 미국의 상대적인 가파른 금리 인상 국면 이것들이 이제 뒤집히면서 글로벌리하게 오히려 기회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렌터카 업계에도 전기차 구매 붐이 불고 있다라는 건데 허츠 글로벌이라고 허츠 뭐 다 아시죠? 뭐 전 세계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그 렌트카 업체인데요. GM, 제너럴 모터스와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전기차 17만 5천 대 구매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GM은 연간 생산량이 10만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지금 구매하기로 했는데 GM은 2025년까지 중국 시장, 중국 공장,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일단은 렌트카 업계는 빨리빨리 선구매를 하겠다라는 계약 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쉐보레 그 볼트 EV, 볼트는 사이즈가 작은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소형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볼트 전기차, 볼트 전기 SUV 요 두 개를 내년 1분기부터 공급을 먼저 하고요. 이후에 이제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나오는 그 SUV 차예요. 이게 미국에는 그냥 블레이저라고 불리거든요. 요 전기차 블레이저, 에퀴녹스는 대형 SUV입니다. 요거 이제 여기까지도 전기차 차종을 확대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단은 볼트 위주로 소형차 위주로만 전기차를 공급하겠다. 이후에는 대형 SUV까지 납품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허츠는 이번 처음 계약이 아니고요. 전기차 계약이 그 이전에 올 중반부터 지금 테슬라하고 10만 대 계약을 이미 맺었고요. 또 폴스타 아시죠? 폴스타라고 이제 SUV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한국에도 약간 수입이 되고 있는데 6만 5천 대 구매 계약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렌트카 업계도 이게 이제 이런 물량 우리 플리트 물량이라 그러거든요. 자동차 업계 실적 발표할 때 보면 항상 플리트라는 단어로 그 물량이 나와요. 플리트는 렌트카 업체 같은 데서 아니면 회사가 이제 법인용으로 모는 차들을 단체로 구매하는 걸 플리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플리트 물량이 미국 자동차 업계 3대 뭐 포드, GM, 크라이슬러는 전체 판매량의 거의 30%가 이 플리트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플리트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업체 자동차 판매 실적에는. 그래서 이 플리트 물량들이 렌트카 업계에서 터지기 시작한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 최근에 포드는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내 업체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는데 뭐 인플레 감축법이 있어서 조금 뭐 퀘스천 마크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바라 GM CEO가 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수천 명 이상 신규 고객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 거다. 기대감을 좀 표시했고요. 네. 자, 마지막 뭐 아이폰 늘 제가 사랑하는 애플인데요. 고밍치가 이제 추가 업데이트된 그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아이폰 14 프로급 이상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이죠. 전체 올해 하반기 애플이 출하하는 전체 물량의 60에서 65%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로맥스 가장 비싸고 사이즈가 큰 프로맥스가 전체 출하량의 30에서 35%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애플의 아이폰 제품 전체 그 제품 믹스, 제품의 구성도가 더 개선돼서 10월 말에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에 굉장한 또 긍정적인 전망을 보탤 거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사전 구매 물량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인도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팔릴지를 보면서 실제 다음 발표되는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다우지수 구성 종목 이제 30종목 중에서 애플을 포함한 2종목 빼고 다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뭐 주요 종목들 다 내릴 때 애플만 거의 1% 넘게 올랐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확실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근데 최근에 거에 이제 덧붙여서. 워낙 선전을 하니까 이게 공매도 1위잖아요. 맞아요. 테슬라가 1위였는데 맞아. 애플로 손바뀜이 일어나서 네네. 애플은 수급상으로는 조금 뭐 꼬일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뭐 간밤에 실적이 선전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